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파트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중력입니다. 자, 여기서 중력을 한번 읽어보면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력이죠. 그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물리학에서는 만유인력이랑 중력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 파트에서 중력과 만유인력이라는 녀석이 같은 녀석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은 수업하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물,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는 힘이 있다 해서 만유인력, 중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두 가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 B라는 녀석도 A라는 녀석을 잡아당기고 A라는 녀석도 질량이 있는 B라는 녀석을 잡아당기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 요게 간단한 중력,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번 제대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상황일 때 우리가 만유인력의 식을 한번 해봅시다.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하나는 스몰 m, 하나는 라지 m이라고 하고,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둘이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힘은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R제곱, 그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라지 m, 스몰 m 뭐 위치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둘이 서로 당기는 힘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 대한 힘만 식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우선 여기 있는 요 G, 라지 G죠. 라지 G. 요 라지 G는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상수. 자, 상수라는 거는 뭔지 알죠?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대표적인 게 파이라는 상수가 있는데 숫자예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길게 내려가는 숫자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간단한 기호로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둘 사이의 거리고, 뭐 요거는 각각의 질량의 곱이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것만 봐도 얼추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 만유인력이라는, 중력이라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그죠? 알 수 있겠죠. 그죠?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거리에는 반비례하겠구나. 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사실 되게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 그냥 이해해 주듯이 생각을 하면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틀렸다라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는 특징까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중력이라는 힘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에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죠. 그죠?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을 때렸다 라고 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력 같은 힘은 독특하게도 직접 접촉을 하고 있지 않고 R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작동이 된다 라는 거, 작용을 한다 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느 곳에서, 우주에서든 지구에서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구에서는 요 식을 그대로 다 적용하진 않아요. 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요거는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요 G는 일단 상수죠. 상수, 숫자. 그 다음에 만약에 덩치 큰 녀석, 이 녀석이 이제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몰 m이 지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한 물체라고 해봅시다.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요 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펜. 그러면 우리가 이 펜과 요 지구라는 녀석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놓으면 떨어지죠. 아래쪽으로. 그런데 그러면 스몰 m과 라지 m에 하나에는 펜의 질량이 들어가고 다른 하나에는 전체 지구의 질량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구와 어떤 물체 사이의 중력을 우리가 요 식으로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사실상 둘 중에 한 녀석은 무조건 지구의 질량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지구의 질량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식상에는 이 자리에 어떤 애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지만 지구에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게 되면 요 값 또한 변하지 않는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R도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R이라는 녀석은 이 지구하고 이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물체가, 이 펜이 여기에 있다가 더 높게 올라왔습니다. 더 높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진 게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예요. 근데 그런 6,400km에서 요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가 굉장히 큰 값이 변화로서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다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요 상수와 그 다음에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질량, 이 값들은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언제? 지구에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을 거예요. F라는 녀석은 어떤 물체의 질량에 요 세 녀석이 합해진, 왜? 그냥 일정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숫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 계산한, 그냥 한 뭉치로 계산한 어떤 녀석이 뒤에 들어가겠고, 우리는 그 녀석을 스몰 g로서 쓰고 중력 가속도라고 과학자들이 규정을 했으며 그 중력 가속도의 값은 약 9.8 m/s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F는 mg라는 식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력 가속도 아니면 9.8이라는 이 숫자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거냐, 원래 만유인력의 식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에서 우리가 요 식을 우리의 지구에, 일반적인 물체가 지구에 끌어당겨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만유인력 상수, 어차피 일정한 숫자고요. 둘 사이의 거리 변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반지름이 6,400km인데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거의 그 값에 변화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셈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조건 지구의 질량이다 보니까 일정한 값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녀석들을 묶어서. 그럼 그 녀석들을 묶어서 중력 가속도라고 규정을 하고 그 녀석의 값이 약 9.8 m/s 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자,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질량이죠. m이니까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 F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죠? 중력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이라는 녀석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중력이라는 녀석의 크기.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학년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배웠었을 텐데 중력의 크기는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 어떤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녀석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한다면, 고유한 양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지구라는 녀석이 얼마만큼의 중력의 크기로 당겨주냐, 그게 바로 무게였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이 F 값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질량을 알려주고 무게를 구하는 문제를 누가 냈다면 질량에다가 그냥 9.8을 곱해주면 자동으로 무게가 나오는 거였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요 중력의 크기라는 녀석입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펜이랑 뭔가 굉장히 무거운 책이 여기 한 권 있다고 하죠. 굉장히 무거운 책이랑 요거에 굉장히 가벼운 펜이랑 누가 더 중력이 세게 작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처음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중력은 모든 녀석한테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아니죠. 식을 봐도 아니죠. 질량이 큰 녀석이면 큰 녀석일수록 거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옛날에 작은 녀석이든 큰 녀석이든 둘 다 똑같다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때 똑바로 똑같다고 배운 거는 바로 뒤에 붙어있는 G, 중력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만유인력식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였냐?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비례한다? 질량이라는 녀석이랑 비례한다. 질량이 큰 녀석이면 지구는 더 센 중력의 크기로 그 녀석을 잡아당기게 된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진짜 9.8입니까? 진짜 9.8이라는 숫자는 지구 어디에서도 다 동일하게 성립이 되는 녀석입니까? 아니에요. 약이 붙어 있잖아요. 약. 대충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달라요. 9.8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녀석이 있으면, 지구는 약간 좀 오버해서 그리면은 약간 찐빵이에요. 약간 적도 쪽이 좀 더 반지름이 큽니다. 극지방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극지방에 있는 녀석은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가깝죠. 그럼 R값이 작은 거야. 그럼 R값이 작으니까 요 값이 작아지는 거고, 이 값이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중력이라는 힘은 더 세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도 더 커지겠죠.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고. 되죠? 산이라고 얘기를 해봐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산 위에 있는 사람의 중력 가속도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9.8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신 시험 문제에서 다 모든 구역에 이게 다 똑같다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같다라고 생각하자라고 그냥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 확실하게 꼭 알고 있길 바라고, 그 다음은 이제 벡터와 스칼라라는 거를 배워볼게요. 자, 요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가속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배우기 위해선 벡터와 스칼라라는 녀석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벡터랑 스칼라랑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둘 다 물리량이라는 과학에서 다루는 어떠한 값들, 그런 값들을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그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벡터랑 스칼라라는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벡터는 어떤 녀석이냐? 벡터라는 녀석은 크기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반면에 스칼라는 어떤 녀석이냐? 오로지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들의 집합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감이 안 오고, 그 예시를 들면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질량은 크기가 있죠. 그죠?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10이냐, 100이냐, 1000이냐 있는데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럼 질량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친구예요. 질량. 이런 거. 반면에 이제 이런 데는 누가 들어가냐? 여기에는 속도.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빨리 가냐? 라는 내용이에요.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녀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속도. 여러분들이 벡터는 그냥 지금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아, 벡터랑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는 값들이고,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가지는 값이구나. 하나 더 추가하자면 스칼라는 방향을 가지지 않는 녀석이구나
그런데 방향이 애초에 질량처럼 없는 녀석도 있지만 방향이 있긴 있는데 이 방향이 계속 바뀌는 녀석인 거야. 계속 바뀌니까 어느 한 방향이라고 규정 짓기가 애매한 녀석들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속도라는 녀석, 속도라는 녀석은 모두 다 벡터에 들어가는 녀석이고 우리는 벡터에 들어가 있다는 걸 들은 순간 아, 이 녀석은 크기도 가지고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 알죠, 그죠? 1이냐 2냐 3이냐, 그죠? 숫자의 크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다면 방향이라는 녀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 바로 플러스의 기호와 마이너스의 기호로 판단을 합니다. 자, 플러스의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어디가 앞이지? 그리고 여기가 앞이라고 하죠. 자,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보고 있기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의 방향을 플러스라는 방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차의 속력이 100km/h라고 했다면 플러스 100km/h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차를 유턴을 해서 돌려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가 속력이 100km/h였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아니고 이번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km/h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녀석은 벡터 값이고 속도도 벡터 값이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녀석이고 크기와 방향은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을 플러스로 기준을 삼으며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을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하는구나. 되죠, 그죠? 요 정도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가속도예요. 자, 가속도의 파트를 보게 되면 요런 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요 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달인처럼 빠삭하게 알고 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나 물리 파트에서는. 자, 먼저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봐봅시다. 가속도 할 때 가라는 게 뭐냐? 더할 가자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점수를 더 줬다. 가산점이죠, 그죠? 점수가 더 들어간 겁니다. 가속도, 속도가 더해진 거예요. 속도가 더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웠죠, 방금 앞에서. 속도라는 녀석도 벡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값이다 보니까 플러스를 가지는 속도도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는 속도도 있을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 그런데 플러스를 가진 애가 더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가진 애가 더해질 수도 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가속도라는 게 만약에 있다. 가속도의 값이 0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더해지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해지든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속도는 그 전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속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어떻게 그리지?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발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탑니다. 마치 서커스 같지만 자, 타봐 해보세요. 자,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걸 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낭떠러지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낭떠러지 쪽으로. 아니다, 낭떠러지라고 하지 말고 자,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이 자전거를 잡고 이 자전거를 왼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이 자전거는 원래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왼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힘을 이 녀석이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했더니 속력이 빨라졌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 녀석이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붙잡고 이 녀석이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당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거꾸로 되게 되겠죠. 그죠? 이 녀석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속도가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한다? 감소하는 쪽으로 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 방향으로 주고 어찌됐건 둘 다 힘을 준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들은 가속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속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는 플러스의 가속도를 가지게 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방향과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다면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의 속도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니 속도는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를 한번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상황은 가속도라는 녀석이 있어요. 가속도의 값이 있다. 어떤 녀석은 가속도가 0인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가 있는 상황과 가속도가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당겨주거나 힘을 준 거예요. 힘이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없다라는 것은 더해지고 빼지는 속도가 없다라는 뜻인 거고, 원래 그 녀석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겠죠. 그죠? 근데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없다. 힘이 0이다. 됩니까? 그러면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겠죠. 그죠? 속도가 증가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죠? 계속 변할 거고, 가속도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 힘이 0인 거고, 그러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속도가 원래 그 녀석의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쭉 가는 운동이겠죠. 속도가 변합니까? 아니죠. 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속력으로. 그렇다는 거고, 하나는 정지가 있겠죠. 멈춰 있는 상태. 정지가 뭡니까? 속도가 몇이에요? 0이죠. 0. 그래서 0인데 힘도 안 가해지니까 가속도가 없어. 그럼 가속도, 더해지고 빼지는 속도가 없다라는 거, 그냥 그 속도, 0이라는 속도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정지. 무슨 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가속도라는 녀석은 힘이,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기도 없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구나. 반대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힘의 방향으로, 그 힘의 크기만큼 가속도가 있겠구나. 반대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없다면 가속도는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요 힘은 R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여기저기 동시에 당겨진다라고 한다면 R자임은 모든 힘을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랑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랑 똑같다면 쌤쌤이잖아. 그죠? 0이죠, 0.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가해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건 맞지만 R자임, 다 합한 힘은 0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라는 녀석을 파악을 해보면 가속도 얼마만큼 더해졌냐, 그 시간 동안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를 변했냐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속도가 5에서 10이 됐으면 5만큼의 속도가 더해진 거 아니야. 그지? 더 더해졌으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면 된다.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거가 바로 그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A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바로 A가 가속도의 단위, 기호입니다. 가속도의 기호. A. T는 시간이고 V는 속도죠. 그죠? 그래서 T분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 V0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 처음 속도는 V0, 0초일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사실 미터 퍼 세크 제곱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제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를 많이 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얘기할 거는 요거 단위 기억하는 거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속도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했냐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 단위가 뭐 있죠? 그죠? 세크.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죠?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네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세크분의 S분의 M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위가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절대 까먹을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다.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어떤 거 배웠습니까? F는 G의 R 제곱분의 MM 뭐 이렇게 썼던 요 공식에서 우리가 요 공식을 간단하게 지구에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간추려서 F는 mg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 g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같은 가속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뭐냐? 1초 때마다 9.8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이 점점 추가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요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본이에요, 요 정도는. 자, 보면 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여기 가속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가속도 있는 겁니다. 가속도 있는 거죠. 가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변했겠죠, 그죠? 여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야. 속도가 변하지 않았네. 그러면 가속도는 없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원 과정에서 여기서도 물론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시간분의 속도, x축분의 y축, 기울기 그게 바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있죠, 그죠? 가속도가 있는 거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네. 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울기가 0이에요, 0. 기울기가 x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y의 변화량이 없거든. 그럼 기울기가 0이다,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거는 속도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원래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원래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두 개였었죠,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이었냐 아니면 하나는 정지였냐. 근데 정지라는 거는 원래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원래 속도가 0은 아니죠. 속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 아,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되나?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자, 그 다음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낙하하는 거예요. 낙하라는 거는 뭐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거죠. 끌어당겨지는 거. 자, 여기에 뭐 이거는 지금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여서 사진은 아니지만 항상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런 그림, 사진들은 전부 다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다중 섬광 사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파파파파파파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한 장으로 촥 뭉쳐가지고 딱 보여주는 건데, 요 사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사진과 그 다음 사진 사이,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 사이,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요즘에는 요 다중성광 사진으로 굳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셔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다다다다닥 하고 찍히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한 장과 그 다음 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0초입니다. 0초일 때는 출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잡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요. 그럼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도가 0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놓자마자 1초가 됐을 때 요만큼 내려왔대요.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9.8m/s가 됐대요. 속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 녀석을 놓는 순간 중력이라는 힘이 이 녀석을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은 F는 mg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g라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가 이거니까 1초에 9.8만큼, 2초에 19.6만큼 쭈루룩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요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1초 동안 내려가는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를 봤을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주고 요게 거리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1초에 한 장씩 찍은 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1초 걸렸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1초, 여기서부터 여기도 1초. 근데 그 1초 동안 5cm 움직이고 1초 동안 15cm, 1초 동안 25cm. 우리가 속도라는 녀석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죠. 그죠? 그러면 시간은 계속해서 1초고 한 번에는 5cm 지나고 그러면 맨 위에는 우리가 5cm/s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과 앞쪽으로 가려는 힘, 요 두 가지 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연직 방향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수평 방향의 힘을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연직 방향,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연직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의 힘은 여러분 어때요? 아래쪽으로는? 주로 가해지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건. 그런데 이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한가요, 선생님? 당연하죠. 왜? 이 공이 날아가면서 질량이 m이었다고 한다면 날아가면서 막 공이 막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질량이 일정해. 그럼 F라는 중력은 mg였으니까 이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이 g는 9.8 그대로 정해진 숫자였으니까 중력이라는 힘도 그대로겠죠.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일정하게 같은 빨간색 화살표의 크기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앞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쪽으로는 여러분 힘이 여기는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힘이. 무슨 말이냐? 자, 앞쪽으로는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공을 던진 거예요. 그죠? 던졌어요. 그럼 던진다는 거는 이제 물론 내 손을 사용해서 던졌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내 손에서 벗어난 순간 내 손에서 떨어진 순간에 난 이 공한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장풍도 아니고 그죠? 힘을 못 줘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내가 앞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어줬었는데 그 손이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녀석이 앞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없는 거고 가속도가 없다라는 거는 등속 직선 운동, 정지 둘 중 하나인데 딱 봐도 정지는 아니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됩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만 떼서 봤을 때 그림자가 같은 간격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세로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자, 힘은 아래쪽의 방향으로는 계속 작용을 하고 앞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왜?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를 하는, 왜냐?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이 녀석을 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작용하고 있는 힘이 0이고 속도는 일정하다.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겠어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속도가 계속해서 일정하니까 더해지는 9.8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도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건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본 실험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해본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A는 그냥 100%를 쏘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B는 좀 더 세게 쏴보니까 그럼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지? 그러면 어느 일정 힘 세기로 딱 정확하게, 너무 세게 쏘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버릴 거고 적당히 쏘면은 돌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턴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이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의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이라는 굉장히 큰 별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돈다든지 공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죠? 뉴턴이. 그래서 이런 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